중소기업 경영연구소 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빈입니다. 소송 중에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확인의 소가 무엇이고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확인의 소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의 소의 개념과 이의. 확인의 소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컨대 소유권 확인의 소, 원고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거죠.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금 특수한 소송이에요. 보통은 이행하라, 절차를 이행하라, 지급하라, 보통 그런 이행 청구 소송이 많은데 확인의 소는 조금 특수하죠.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여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행의 소나 형상의 소와 달리 현재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확인의 소의 종류, 첫 번째 적극적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즉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보통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라는 것은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태어나게 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 보통 이제 상속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시효 중단을 위해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확인의소, 그것은 이제 적극적 확인의소의 반대죠. 권리나 법률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갚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갚았다는 사실을 잊고서 자꾸 돈을 갚으라고 해요.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입니다. 확인의 소의 요건으로 좀 확인의 이익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요.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이거를 판단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의 확인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각하를 합니다. 본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그냥 각하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확인의 소의 판결 형식. 이렇게 청구 인용 판결하면 주문에 이렇게 나와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떠한 권리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요. 청구 기각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각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고 판결합니다. 각하 판결의 경우에는 본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물에 관해 기판력,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 중에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발생하면 또다시 동일한 분쟁을 거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확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소각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에 관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갖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의 소송을 활용할까요? 첫 번째, 확인의 소가 유용한 경우 어떨 때 쓰느냐?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서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잘 잊어먹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괴롭혀요. 뭐 채권 감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거는 맞지만 매달 며칠 다 갚았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둘 사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라고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의소보다 확인의소가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 명도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명도 청구권 발생 기본이 되는 소유권 확인 청구로 분쟁의 전국적 해결이 가능할 때,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물론 승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의소의 한계, 물론 이제 한계도 있겠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가 없어요.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가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어요. 세무서에서 너가 사업자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나는 이 사업자 지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업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법원은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효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하급심 판례고요. 이행의소나 형성의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이라고 해요. 확인의소의 보충성. 확인의소의 한계.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급심 판례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사이에 좀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뭐 입양을 했다는데 입양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망인의 상속으로 국가에 대한 법령상 연금 등 급여 청구와 관련해서 너네들은 자식들이 아니다, 상속권이 없다 이러면서 상속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부존재 확인을 판결을 받더라도 국가에게는 효력이 없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피고 사이에만 상속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효력이 미칠 뿐이지 국가를 상대로는 그 효력이 없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서 소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예요. 그리고 피고들은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실행하지 못해서 여러 분양 계약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근래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요. 이렇게 분양을 받고 투자를 하셨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중도금, 잔금을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시행사 측에서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갚지 못하면 시행사들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었고요.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도 없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행사 측과 함께 수분양자,
한 100여 명에 대해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을 했고, 그 내용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세요. 언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합의를 하셨어요.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다만 이제 계약금 부분은 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분이 한 3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3명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확인해소, 여러 가지 저희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서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해제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그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럴 때 수분양자들이 신고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양계약 해제 확인해소가 필요했던 거죠. 소장 부본을 송달되는데 이 사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한 명에게는 바로 송달이 됐어요. 그 경우에는 뒤늦게 합의를 해제했어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합의 해제를 하셨고요. 2명의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다가 한 명은 특별 송달에 의해서 송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도저히 주소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시 송달 절차로 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송달된 피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소장 부본까지 받으셨을 텐데 합의 해제하시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을 해달라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이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이미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기일은 그 전에 보통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 중도금 잔금을 대출을 안 한 거는 맞고 어떻게 다툴 내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인의 이익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요약하자면 확인해소는 확인의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해소에 의해 정당화시킬 일정한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소송입니다. 내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은 법원이 할 일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요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소송이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확인해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먼 친척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서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사실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또 훌쩍 가기도 하더라고요. 일반 채권의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곧바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이행을 구할 때 상대방의 시효 항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라는 항변이 있으면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로 할 수 있고요. 다만 대부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제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대법원이 근래에 인정한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에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재판상 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지가 낮아요. 인지대가 적어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행 판결,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인지가 큽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 소송하게 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새로운 판결을 받더라도 이거는 확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있더라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용기간이 또 지났네요. 이 경우에도 기존의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확인의 이익과 좀 문제되는 거죠. 확인의 이익은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과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의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다수 의견은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 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 의견이 뭐라고 했느냐?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그 법률 관계의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즉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건데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가 아니라서 나중에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대법관님들은 뭐라고 했느냐?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그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한 장애 사유로 작용하여 그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장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또 임용을 하거나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과거에 잘못된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법관님들도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확인의 이익 유무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의소를 제기할 때는 항상 확인의 이익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중소기업경영연구소 법무법인 아크로 변호사 박동민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